월드컵을 앞두고 한창 훈련 중인 한국 대표팀의 훈훈한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중국 축구계의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 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김치 200kg을 카타르로 실어 보냈는데요. 이 소식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네티즌들도 김치는 중국 것이라며 한국이 도둑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6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꼴찌로 탈락하면서 월드컵에 출전조차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16일 중국 포털 시나닷컴은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리티에가 국가체육총국에 호출돼 불려간 뒤 6일째 연락 두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티에는 중국 대표팀 미드필더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10일은 다롄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및 중국 축구협의회 지도자 교육과정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수업 전 리티에 전 감독은 국가체육총국의 호출을 받고 불려가느라 수업에 빠져야 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했던 다른 코치들은 리티에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이 되어 마지막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까지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녁 훈련에 참가한 코치들은 리티에 전 감독이 쫓겨났다고 추측했고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2일 중국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은 리티에 전 감독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체육총국이 리티에 전 감독에게 예선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리티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치로 이슈몰이를 한 중국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선수단 식단을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카타르가 종교적 율법에 따라 술은 물론 돼지고기를 먹는 게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 자유도 없고 다른 국가에 강요까지 하는 이기적인 나라에서 세계대회를 왜 하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축구만큼 고기에 진심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대표팀은 일찌감치 각각 900kg에 달하는 소고기를 공수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선수들의 식단 역시 소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돼지고기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선수단의 식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취향을 반영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선수들은 점심에 주로 닭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소고기를 먹습니다. 여기에 김치, 김, 청국장, 도미구이, 오징어채 볶음 등 여러 반찬을 곁들인다고 합니다. 식단표를 보면 김치가 필수로 들어간 한식 메뉴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 역시 자국 전통 요리를 주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은 파로파라는 전통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 카사바 가루 30kg을 공수해왔습니다. 파로파는 카사바나 타피오카 가루 등을 베이컨, 양파, 마늘, 버터 등에 볶아낸 요리로 밥처럼 사이드 음식으로 곁들이거나 소스처럼 뿌려 먹는다고 합니다. 우루과이는 소고기를 이용한 전통 요리인 아사도를 준비했습니다. 아사도는 다양한 부위의 고기와 소세지를 그릴에서 구워 먹는 요리로 바비큐와 유사합니다. 한편 한국은 다가오는 24일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에는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벤탄쿠르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13일 토트넘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자 손흥민은 부은 얼굴로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벤탄쿠르가 활짝 웃으며 호응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대표팀에게 손흥민의 약점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16일 카타르에 입성한 뒤 기자회견에서 토트넘 동료이자 우루과이 국가대표인 벤탄쿠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가 대표팀에 오기 전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농담으로 살살 하라는 말을 하며 서로 다치지 말고 잘하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 그는 좋은 친구고 실력적으로는 말할 것이 없는 선수다. 서로 가벼운 농담 정도만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르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벤탄쿠르는 15일 스페인 매체인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에 오기 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대화를 나눴다. 소니가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린 이미 그의 어딜 건드려야 할지 알고 있다. 팀 동료인 벤탄쿠르가 손흥민에 대한 경계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벤탄쿠르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캡틴은 나의 절친이며 한국 축구는 매우 역동적이고 훌륭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레전드인 안정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벤탄쿠르를 가리키며 벤탄쿠르는 도가 텄다. 피곤하다라며 머리 아파했습니다. 안정환은 중원 싸움에서 지면 힘들다. 벤탄쿠르의 파트너 발베르데의 돌파 능력이 좋아 두 명도 제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ESPN은 한국이 우루과이에 1대0으로 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손흥민은 우루과이전의 출전 확률을 99.9%까지 높여놨는데요. 최근 한국축구협회는 완전체가 된 대표팀의 훈련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하는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에 한국 팬들은 설렌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손흥민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도 몸을 사리지 않고 갖가지 훈련을 다 소화하던 손흥민은 급기야 전력 질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훈련 도중 황희찬, 황인범에게 장난치는 모습도 포착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손흥민이 대표팀에 가세하자 분위기가 한층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정우영은 흥민이 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런 형이 합류해 기분이 너무 좋다. 운동하면서 장난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편하다고 웃었습니다. 손흥민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가벼운 훈련만 소화하다가 최근 점점 훈련 강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손흥민과 황희찬, 김진수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전술 훈련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확실하게 강도를 높여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은 손흥민의 부상은 안타깝지만 잘 회복해서 합류한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의 큰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적인 회복은 필요하며 큰 부상을 당했으니 트라우마 역시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불과 며칠 전에 얼굴뼈가 부러진 사람이 저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닐 수 있냐? 살짝 러닝만 할 줄 알았는데 전력 질주까지 하네.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빠른 것 같다와 같이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에 놀라워하며 이번 월드컵만큼은 16강 진출과 상관없이 선수들이 진심으로 대회를 즐기면서 경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